매일 먹던 계란 알고 보니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고요? 안녕하세요. 45년째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의사 손석희입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만난 김 할머님의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계란 매일 먹어도 돼요? 딸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자꾸 먹지 말래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계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계란은 정말 우리 건강의 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란을 건강하게 즐기는 놀라운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한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이나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60%를 차지할 정도이니 당연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의사나 영양사들은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 특히 노른자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계란이 위험식품 1순위였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와 하버드 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음식에서 섭취한 만큼 간에서 만들어내는 양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 루테인, 레시틴, 비타민 B12, 콜린, 오메가3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완전식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란은 몸에 좋은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달 전 76세 김경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셨던 분인데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도 정상이고 단 음식이나 고기를 자주 드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에 꼭 계란 프라이를 하나 먹어요. 계란이 몸에 좋잖아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서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반찬은 주로 멸치볶음이나 볶음김치, 된장찌개 같은 거 먹고 가끔 밥이 귀찮으면 햄 구워서 먹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김경숙 어르신은 몸에 좋은 계란을 매일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멸치볶음과 볶음김치처럼 짠 반찬을 즐겨 드시고 햄도 기름에 구워 드셨죠. 김경숙 어르신의 식단은 포화지방, 나트륨, 가공육이 한 번에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식단입니다. 매일 계란에 기름을 두르고 고온에 튀기듯이 구워 먹으면 계란이 가진 좋은 영양소는 줄어들고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김경숙 어르신께 저는 계란 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을 드시고 짠 반찬 대신 채소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품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계란을 건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굽는 계란 프라이는 피하고 대신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고온에서 기름과 노른자가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간이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삶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삶은 계란을 만들 때 반숙이든 완숙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10분 이상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가 지나치게 익으면 산화되어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 장애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6에서 7분 정도만 삶은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반숙은 완숙에 비해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란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찜은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속이 불편할 때 섭취하기에도 좋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소금이나 조미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양소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전자레인지보다는 중탕이나 약불의 찜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계란이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오히려 이 정도의 섭취량은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을 거의 매일 섭취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섭취한다면 하루에 2개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나 지방간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섭취할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란 섭취 시 피해야 할 음식과 좋은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 섭취 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기름, 버터, 마가린입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 기름에 굽는 방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버터나 마가린처럼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에 축적되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란 자체에도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트랜스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심장 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조리할 때는 기름이나 버터 대신 찜이나 삶기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입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다량의 방부제, 소금, 그리고 포화지방이 첨가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만 섭취하는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 계란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가공육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다 등 탄산음료입니다. 삶은 계란을 섭취할 때 소화를 촉진하고 단맛을 더하기 위해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이다와 같은 단 음료에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어 혈관과 뇌 건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 삼겹살과 같이 기름진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 조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켜 동맥경화, 심장병, 고지혈증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반찬에는 다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식습관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란 섭취 시 함께 하면 좋은 음식입니다. 미지근한 물 또는 보리차입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 1개와 미지근한 물 1잔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유익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몸을 부드럽게 깨워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채소 위주의 식단입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계란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른자와 흰자의 균형 섭취입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노른자와 흰자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른자는 퍽퍽하다는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레시틴, 콜린, 비타민 A, 비타민 B12,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삼겹살과 같은 고기 대신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아침 식단은 반숙 계란과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저는 매일 앉아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즐겨 먹습니다. 아침에는 반숙으로 삶은 계란 1개와 큰 토마토 1개를 잘라 올리브 오일을 뿌려 함께 먹습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므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점심 식단은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을 넣은 계란찜입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을 넣어 계란찜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과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 가지 재료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건강한 영양소의 균형을 이룹니다. 저는 다시마, 대파, 말린 표고버섯 등을 넣고 끓여낸 육수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계란찜을 만들 때 물 대신 사용합니다. 계란을 풀고 육수와 저염 간장을 약간 넣은 후 잘게 다진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을 넣고 섞어 찜기에 15분 정도 찌면 영양 가득한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저녁 식단은 가벼운 식사로 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저는 되도록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가벼운 식사를 선호합니다. 밤늦게까지 배가 부르면 잠자리에 들기 힘들고 다음 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오트밀 참치 계란죽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납작하게 만든 것인데 이 작은 곡물이 가진 효능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덕분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또한 오트밀은 소량만 섭취해도 쌀밥 한 공기를 먹은 것처럼 든든한 포만감을 선사하면서도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착한 식품입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트밀의 장점을 살려 제가 만들어 먹는 오트밀 참치.
계란죽은 속도 편안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제가 아끼는 레시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근을 잘게 다져서 참치와 함께 팬에 살짝 볶아준 뒤 미리 준비해둔 다시마 육수와 오트밀 40g 정도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줍니다. 여기에 액젓이나 소금으로 간을 살짝 맞추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풀어 넣어 잘 섞어주면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죽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참치 대신 브로콜리나 닭가슴살을 찢어 넣어 만드셔도 좋고, 오트밀과 다시마 육수, 계란만 있다면 냉장고에 남아있는 다른 야채나 좋아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나만의 건강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트밀을 사용할 때는 양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트밀은 물을 만나면 부피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예상보다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개인적인 건강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다른 것을 타지 않은 순수한 물이지요.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반반씩 섞어 만든 미지근한 물을 음양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음양탕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로부터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가운 물이 가진 음의 기운과 뜨거운 물이 가진 양의 기운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단순한 물 이상이 약탕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뇌의 80%를 차지하는 수분을 공급하여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식습관과 물 한 잔의 습관이 우리의 하루, 나아가 우리 삶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물 한 잔을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마시는 습관을 4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양탕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1:1 비율로 섞어 만드는 것으로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섞는 순서인데,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차가운 물을 나중에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로 올라가려는 뜨거운 물의 성질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차가운 물의 성질이 만나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이 물을 마실 때 우리 몸의 음양 조화가 이루어져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양탕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질입니다. 잠자는 동안 입안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번식하는데, 양치질 없이 물을 마시면 이 세균들이 그대로 위장으로 들어가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양탕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여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건강 음료나 차도 즐겨 마시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음양탕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이 건강을 망친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완전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계란은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 식사는 어쩌면 계란 한 개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